안녕하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마을사회사업가 김석이라고 합니다. 마을사회사업가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 저를 보통 표현할 때 마을사회사업가라고 표현합니다. 마을사회사업가는 마을에서 마을로서 마을의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보통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하면 뭐 복지관 아니면 시설, 센터 이런 데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에서 복지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지. 네.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3년여 일을 했었는데요. 3년여 일을 하면서 재가복지, 직업재활 이런 분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그 3년여가 지나고 나서는 운 좋게도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해서 그때는 총무기획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는 지역 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직한 복지관이 제가 있는 곳과 좀 먼 지역이어서 아버지께 좀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직을 합니다. 그 이직한 곳이 노인복지관이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쓸신작과 스브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전주 빵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주 빵카페를 처음 세팅할 때 잠깐 발을 담가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그 세계 사회복지사대회에서 농촌복지관 모델로 발표됐던 CBSS 사업과 관련한 거기에도 잠깐 발을 담근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또 한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가까이 곳으로 이동했지만 일에 매몰되다 보니 아버지한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복지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가족은 미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난 이제까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데 아버지가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지역 주민들과 아니면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아니면 이웃, 지역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의 사무장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을의 사무장님들은 좀 재미있게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재미있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마을이 두월 로울 마을입니다. 두월 로울 마을은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요. 이 마을의 명칭은 원래 두월천 노을 권역이라고 하는 권역 사업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복지 쪽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 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 안에 권역 단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구조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잘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회사업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생각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방법으로는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사회사업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 마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건 마을에는 이미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바람만 조금 더 불어 넣어주면 그것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건 인사하기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거의 인사하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 사업을 구실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권혁 사무장인데요. 내일 모레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좀 같이 와주세요. 어머니 밥 메고 계시네요. 힘드시죠? 그래도 내일 모레 이거 할 때는 꼭 와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모레 회의예요. 꼭 와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인사하고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쟤 뭐지?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쳐다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여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묻고 의논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을의 역사는 어떻고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 자리에서도 항상 묻고 의논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묻고 의논하는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할 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에서 이번에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두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혼자는 다 못하니 6개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일 모레 천변 청소하니까 함께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그 날짜에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다 보니 뭔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핸드폰 사진 교육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체험 교육도 하고 농활팀 활동도 하고 벽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인사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기획해서 했던 사업이 핸드폰으로 마을에서 사진 찍는 일이었습니다. 표정 보이시나요? 어르신들 표정 어떠세요? 엄청 안 좋으시죠? 네, 우리 어머니들께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처음엔 다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배워서 뭐디어? 나 내일 모레 되면 다 까먹어. 모르겠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그냥 재밌게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1년여 가량 이 마을에서 사진 찍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카메라를 켜는지 찍는지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지금은 사진 교육을 가면 먼저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십니다. 저를 찍으시려고. 그러기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셀카봉으로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표정 기억하시나요? 네, 그 표정에서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노하우도 필요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진 찍을 때 어머니 웃어야 돼, 웃어요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계시다가 살짝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잘 안 통하죠. 그럴 때는 개구리 뒷다리를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 제 사진 찍을 때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따라 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개구리 뒷다리. 네,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다 보니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 교육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사진을 찍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나는 한글도 몰라, 글도 모르는데 이 문자 어떻게 보내? 어떻게 요거 지울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지금은 한글 교육도 기획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예전부터 해오셨던 거, 바느질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느질 활동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활팀이 이제 마을에 온 계기가 있었는데 보통 농활팀이 오면 마을에 농사일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농활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농활팀과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점심도 얻어먹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서 마을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영화도 선정하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며칠날 영화를 보니 오시게끔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내가 30년 만에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몇 년 만에 영화 보는 것 같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골 마을에서는 영화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벽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보통 벽화 작업을 진행하면 자원봉사자나 벽화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며칠 동안 벽화를 뚝딱 만들고 어르신들은 그걸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저는 잠깐이지만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물론 불편하시지만 직접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시게도 하시고 수고하는 작가를 이렇게 안아 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여기 어머니 지금 사진 찍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 교육하면서 이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저희 마을의 그 사업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34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복지원장에서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4년 안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업비 안에는 뭐 건물을 짓거나 마을의 하드웨어를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을들이 이 마을을 자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에 뭐 가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즐겁고 주민들이 행복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연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지역의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으로 주민들과 함께 다시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말을 모토 삼아서 지금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축제를 9월 30일에 하는데요. 지역에 나는 음식으로 음식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림을 그린 티셔츠와 전문가가 제작한 몸빼 바지를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아까 사진 찍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사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단순히 어르신들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계기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활동도 진행하고요. 어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패션쇼를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엄청 설레어 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옷을 만들어서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제가 끊임없이 묻는 복지의 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 복지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초반에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에는 사례 관리하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기관이나 센터나 시설이나 다 사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 조직화가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사자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약자도 살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정부 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는 지렁이가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토양을 살리는 것처럼 지역에, 마을에,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회사업가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